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 2 교과서의 내용을 한 소단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 수업 시간에 오셔야 여러분이 토론을 하든 모든별 학습을 하든 내용을 여러분 주체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 내용은 인간 존재의 특성입니다. 교과서 12쪽을 펴시면 피노키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피노키오는 사람일까요? 인형일까요? 자, 마지막에 천사가 나타나서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때 피노키오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인간 존재라는 것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고 도덕적인 존재이죠.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이성적인 사유 능력을 바탕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자신의 불리한 신체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뭔가 자신의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삶 속에서 자기를 실현해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고요.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본능적인 욕구 이상의 것을 추구하죠. 우리가 도덕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간은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진이라는 것은요. 지적가치요, 지적가치. 지적가치. 뭔가 참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이고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하고 악함, 옳고 그름, 정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선이 되겠습니다. 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가치이죠. 인간이 예술과 문화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은요, 종교적 가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성스러움의 추구와 관련되는 가치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진선미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 속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삶과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도덕적 존재, 도덕적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만이 도덕을 따르는 존재이고요. 인간만이 본능이나 욕구를 넘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도리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형식화하여서 성선설, 성악설, 성모선악설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선설은 맹자라는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이 지나친 욕구나 환경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한 본성을 갈고 닦아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선설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성악설은 순자라는 철학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성품을 끊임없는 노력으로 선하게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무선악설은요, 고자, 이름이 좀 독특하죠? 고자라는 동양 철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백지와 같은 상태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이왕이면 선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어쨌든 이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모두 다 공통점은 뭐냐면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 이 도덕적인 삶을 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삶이 인간다운 삶일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삶이 인간다운 삶일까에 대해서 일단 의무론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사조에서 설명하는 방식은요. 해야 할 바를 행하는 삶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구를 지니지만 동시에 당위를 알고 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위라는 것은 마땅히 뭐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must죠, must. 인간이라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지 인간다운 삶, 무엇이 인간다운 삶이냐? 어떠한 행위, 어떠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당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철학적 사조는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것은요, 공공의 이익의 줄임말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다. 즉,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공리주의적 관점은요,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사회 규모가 커지자 이기적인 개인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해결하고자 등장하게 된 비교적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죠. 최신판. 그래서 사익과 공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래서 이 공리주의에서 유명한 말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되도록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다 라는 입장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다움이란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 자신의 관점을 넓히는 데서 출발하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보다는 모두의 행복, 모두의 이익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더 맞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다운 삶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덕윤리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은 훌륭한 성품을 갖춘 삶입니다. 여기서 덕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품성을 지닌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품성을 지닌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덕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미 넘치고 사람다운 사람, 뭔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훌륭한 성품을 갖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덕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학자들이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바로 훌륭한 성품을 갖춘 삶, 덕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삶을 바로 덕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을 발휘하는 삶을 바로 덕 있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바로 덕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덕적인 것이 바로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다른 말로 합리적 이기주의라고 해요. 합리적 이기주의.
합리적 이익이죠. 즉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도덕적인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도덕이라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무론이라고 합니다. 의무론.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의무론.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도덕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공리주의적 입장이랑 맞닿는다고 할 수 있죠. 자기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개인의 행복은요, 사회 전체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의 이익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덕윤리와 연결되는 관점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진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때 좋은 인간, 행복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 때 가장 잘 살고 훌륭하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도덕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첫 번째 내용, 인간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